안녕하세요. 위키트리 송기영 기자입니다. 여기가 어디냐? 여기 서울의 한복판 광화문입니다. 와, 평일 월요일 낮인데도 많은 분들이 광화문에 찾으셔서 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서울의 풍경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광화문에 나와 있는 이유가 제가 건너가면서 말을 할까요? 광화문에 나와 있는 이유가 문재인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얼마 전에 낮은 경우를 추구하면서 출범을 했습니다. 낮은 경우, 열린 경우라는 말도 좀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러면서 경호의 문턱을 낮춰가지고 시민들과 소통하겠다, 스스럼 없이 시민들과 소통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 11월 달에 저희 위키트리의 양원모 기자가 저와 같은 이 자리에 와가지고 박근혜 정부 당시 이 청와대 앞 경호 분위기를 일단 취재를 했었습니다. 라이브를 통해 가지고요. 저도 오늘 요 광화문부터 청와대까지 한번 걸어가면서 작년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 앞 분위기와 문재인 정부, 새롭게 바뀐 문재인 정부 청와대 앞 경호 분위기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양원모 기자가 여기에서 이 지점에서 열심히 일단은 출발을 했는데요. 저도 이제 신호가 바뀌면 출발을 하면서 일단은 청와대 쪽으로 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화문 하면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촛불 집회가 열렸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광화문에 모여가지고 여러가지 바람을 또 얘기했었죠. 그래서 정말 상징적인 곳과 같은데요. 네, 아직 횡단보도 신호가 안 바뀌어서 제가 조금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파란불에 건너셔야 됩니다. 아유, 저 빨간불에 건너시면 안 됩니다. 네, 하여튼 청와대까지 제가 걸어서 가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청와대까지 신호가 바뀌었는데요. 거리는 약 1km 정도 됩니다. 1km 정도요. 크게 멀지 않은 거리였지만 지난 촛불 집회 당시 특히 초창기에는 청와대까지 가는 게 정말 어려웠습니다. 정말 짧은 거리긴 했었지만 청와대 앞까지 가는 게 정말 국민들의 바람과 달리 짧지만 정말 먼 거리였습니다. 그 당시 광화문은 집회가 열리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되게 경찰 버스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되게 분위기가 삼엄했는데요. 지금은 시위가 열리지 않아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별로 경찰 버스 이런 것들은 별로 보이지가 않네요. 그냥 평화롭습니다. 광화문 광장, 이 시각 광화문 광장 3시가 지금 좀 넘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만날 수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요? 네. 제가 방금 전에 나오기 전에 텔레비전을 봤는데요.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오늘 시정연설을 해가지고 한 2시 무렵이었나요? 여러분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시정연설을 하고 지금 이제 차량을 타고 일단은 청와대로 복귀하실지 아니면 다른 곳을 들리실지, 제가 이 경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알 수가 없지만 저희가 이제 청와대를 가고 있는 이쯤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 길로 지나가시지 않을까? 아까 경찰 오토바이들이 좀 지나가긴 했는데 혹시 요로 지나가시면서 청와대로 복귀하시는 게 아닐까, 좀 그런 기대와 바람을 가져보는데 아직은 지나가시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면 정말 행운이겠죠. 네, 댓글로 제가 한번 여러분들이 단 댓글도 제가 틈틈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가 이제 정부종합청사인데요. 정부종합청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되면 하겠다 이런 공약한 게 있는데 청와대에 집무실을 두지 않고 이제 향후 이제 준비가 되면 여기 광화문 정부청사, 여기 보이시죠? 광화문 정부청사로 이렇게 집무실을 옮기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습니다. 대통령 본인도 이제 공약 이행 의지가 지금 강한 것 같은데요. 아직은 여러 가지 경호 문제나 재반 준비가 되지 않아서 청와대에서 일단은 집무실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네.
잘 봐주시고요. 예. 횡단보도 한번 건너야 되겠죠. 일단. 권재훈님이 문재인 대통령 레알로 보면 쩌는 거. 아, 레알로 보면 권재훈님 보이네요. 저도 문재인 대통령 레알로 보면 쩌는 것 짱인 것 이런 것 같은데, 아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제가 이렇게 청와대까지 걸어가면서 마시를 가고 있는데, 여기 이해나 PD님 저 차 조심하시고요. 예, 저기 차들이 지금 있어서 저희 안전 문제도 신경 써야 됩니다. 예, 제 앞에는 저희 스태프 두 분께서 열심히 고생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정말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시고요. 양원모 기자는 작년 11월 달에 저기 추운 날 저기 영상 9도 쌀쌀한 날에 왔는데, 저는 날씨가 그래도 좀 덥긴 하지만 괜찮습니다. 26도, 오늘 26도인데 그래도 걷기에는 그렇게 나쁜 날씨는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작년 상황하고도 비교를 하기 위해서 저희 이해나 PD하고 열심히 판넬을 만들었습니다. 잠시만요. 네, 작년 이 부분 때 청와대 여기가 내곡동 노타리 아시죠? 유명하죠? 내곡동 노타리 근처인데요. 당시 분위기가 이랬습니다. 예, 저희 양원모 기자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당시 분위기가 이렇게 삼엄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막 긴장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봐도요. 막 경찰 버스가 이 부위에서 이렇게 바로 이렇게 쭉 서 있었습니다. 여기 경찰 버스 사이로 지나가기도 좀 어려울 만큼 빼곡하게 경찰 버스가 빽빽하게 서 있어가지고 통행 자체도 어려웠고요. 일단 분위기 자체가 너무 삼엄하니까 괜히 몸이 움츠러드는 것 같기도 하고, 청와대까지 가고 싶은 생각이 잘 안 들 것 같아요. 그냥 시나 집회에 오신 분이 아니라면 청와대까지 괜히 부담스럽고, 왜 이렇게 막아놨어? 뭐 잘못한 거 있나?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왔습니다. 하여튼 그때 양원모 기자가 참 쌀쌀한 날씨에 고생을 많이 해줬는데요. 권영님이 네. 수고하고 계신다고 좋대요. 수고하고 계신다고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칭찬은 저에게 비타민 같은 존재입니다. 위키아제들 영원히 계속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더울 줄 알았는데 구름이 조금 껴가지고 땀이 날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닐만 하고요. 바람이 간간히 불어가지고 광화문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 저는 지금 내곡동 노타리를 건너기 전에 횡단보도에 있는데요.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얘기하자면, 여기 경찰 버스가 있잖아요. 경찰 버스가 이렇게도 불립니다. 집회 현장에서 기대마로 불리는데, 그게 뭔 얘기냐 하면 이게 경찰 무선 용어예요. 경찰들끼리 이제 무선을 주고받을 때 기대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경찰 버스입니다. 전위경들이 타는 경찰 버스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한번 알아봤더니 기동대 대원들이 타는 말 이런 뜻이라서 기대마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지금은 전경제도는 폐지된 상태여가지고 집회 시위 현장에서 전경들은 지금 없습니다. 지금 집회 시위 현장에 있는 분들은 의경들이고요. 2013년에 전경제도가 폐지되면서 지금은 이제 집회 시위뿐만 아니라 교통정리, 무슨 행사 정리 이런 것도 이제 의경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퇴사요? 양원모 기자님. 우리 양원모 기자님 얼마 전에 못 봤습니까? 학교에서 공포 체험하신 분. 라이브 보셨으면 아실 텐데, 우리 양원모 기자님은 잘 회사에 다니고 계시고요. 지금 열심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스토리를 작성하고 계실 겁니다. 위키아제는 나왔습니다. 성기영 기자. 자, 건너가시죠. 우리 전성규 기자하고 이해나 기자도 수고 많으신데, 건너실 때는 차가 어떻게 잘 있는지 앞뒤를 살피면서 건너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안전하게 건너겠습니다. 방송 중이기 때문에 혹시 제가 차를 못 볼 수도 있으니까 조심히 건너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광화문 분위기는 평온합니다. 평온하고요. 제가 업무 때문에 청와대로 지금 걸어가고 있지만, 여기 나와신 우리 PD의 기자님들과 한번 커피 한잔 마시고 싶을 정도로 참 평화롭고 여유로운 월요일 낮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양원모 기자 폐가체험 2 언제예요? 제가 했던 말 똑같이 따라해주세요. 양원모 기자 폐가 체험 2. 저는 공동묘지라도 한번 보내고 싶은데, 제가 양원모 기자한테 물어봤어요.
아 혹시 2탄 시즌2 폐가체험 2탄을 준비하면 어떻겠냐 했는데 너무 무섭대요 본인이. 그때 양호실 갔다 와가지고 양호실 가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아 너무 엄두가 안 나겠다. 그래서 이제 공동묘지 어떻겠냐 했는데 공동묘지 가다가 못 돌아갈 것 같다. 같이 가세요. 아 저는 안 갑니다. 저는 겁나서 안 갑니다. 저는 이제 청와대로 가가지고 혹시 저기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으면 좋겠지만 그건 제가 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안 될 것 같고요. 뭐 양원모 기자도 그때 너무 무서워가지고 했다고 하고 영상 말미에 또 저기 뭐 비명소리까지 들려가지고 본인도 이렇게 잘 많이 놀랐다고 합니다. 경복궁 벽 따라서 가면 안 되나요? 경복궁 벽이요? 거기는 저번 그 양원모 기자가 갔던 이 길목과 다른 길목이어서 저희가 가진 않고 있고요. 그때 작년 11월에 양원모 기자가 청와대로 향할 때 갔던 똑같은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길을 가면서 박근혜 정부와 이제 문재인 정부의 이제 경호 분위기, 청와대 앞 경호부의 분위기를 저희가 라이브로 비교해보는 이런 시도를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내곡동 노타리를 지금 지나가고 있고요. 근처에는 이제 통일시장도 이제 보입니다. 이 내곡동 노타리는 잘 아시겠지만 이 촛불 집회 초창기 때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청와대로 이제 행진을 하다가 가장 먼저 막혔던 곳입니다. 왜냐하면 경찰이 요 부위 아까 제가 보여준 대로 정말 이렇게 경찰 버스를 빼곡히 해가지고요. 이렇게 뭐 양옆으로 지금 쌓인 상태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가로로 이제 바뀌면서 길목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렬로 세워뒀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시민들을 이제 원천 봉쇄했던 대표적인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촛불 집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법원에서 이제 행진을 이제 청와대 100m 앞까지 허용하면서 시민들도 이제 내곡동 노타리를 지나면서 일단은 행진을 하면서 여러 가지 요구 사항을 밝힐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못 따라가서 죄송하다고 갔던 사람이 또 가야 재밌는 거 아니에요? 양원모 기자요. 갔던 사람이 네, 갔던 간 사람이 또 같이 가면 좋겠다. 아유, 뭐 양원모 기자님이 인기가 많으시니까 뭐 좋긴 좋은데, 아니 제가 저때 양원모 기자가 갔던 걸 보고 저도 이제 한번 청와대 앞까지 한번 걸어가고 싶었습니다. 정말 또 문재인 정부의 달라진 낮은 경호가 사실인지,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몸소 실천하고 있는지 제가 너무 확인을 하고 싶어서 양원모 기자가 가고 싶다는 거를 말리고 제가 몸소 위키아제가 몸소 이렇게 지금 청와대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양원모 기자보다 좋아요. 양원모 기자보다 좋으시다고요? 감사합니다. 저를 알아보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더위를 잊고 열심히 방송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와, 여기 경치가 좋습니다. 여기 한번 비춰주시죠. 이게 무슨 산이죠, 여기? 인왕산인가요? 북악산인가요? 와, 여기가 경치가 참 좋습니다. 청와대 근처에 지금 뭐 경찰버스, 옛날에 경찰버스 이렇게 기대마라 불리는 경찰버스가 이렇게 많았는데 지금은 경찰버스가 한 대도 없습니다. 라이브 맞나요? 네, 라이브 맞아요. 지금 몇 시인지 알려드릴까요? 지금 3시 15분입니다. 네? 지금 여기가 딱 여기 삼계탕. 그 같은 분이군요. 삼계탕. 삼계탕. 예, 제가 똑같은 장소에 지금 나와 있는데요. 지금 삼계탕집 보이시죠? 예, 삼계탕집 보이시죠? 그 당시에 같은 위치였는데 이렇게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아이고, 경찰버스가 이렇게 빼곡히 있어가지고 여기 주변에 장사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이 지장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지금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한 대도 없고요. 경찰 요원이나 경호 요원들도 한 명도 아직 안 보입니다. 너무 평화롭습니다. 예전에 이렇게 하면 제가 앞에서 장사를 하더라도 손님들이 오시기 힘드니까 정말 장사하기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이 토속천 삼계탕 부근에 경찰버스가 하나도 없으면서 정말 평화로운 월요일 낮 커피 한잔 하고 싶은, 저 커피 한잔 하고 싶으신 분은 지금 여기로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커피 한잔 하고 싶은 평화로운 월요일 낮입니다. 뭐 별다른 거 없고요. 뭐 경찰버스 전혀 없습니다. 그때 또 시위가 있었죠. 촛불 집회가 있었죠. 네, 그 당시엔 물론 뭐 촛불 집회가 있어서 또 평소보다 이런 경찰버스 경호 요원들이 경찰 요원들 더 많이 배치되긴 했었는데요. 그래도 제가 뭐 일반 시위가 열리지 않을 때 이 부분 요 길을 한번 걸은 적이 있는데요. 그 당시에도 경호 요원들이나
경찰 버스들이 있긴 했습니다. 여기가 워낙 청와대와 가까운 곳이니까 하니까 항상 삼엄했고, 왠지 지나가다 경호 요원들이 저를 이렇게 뚫어지게 볼 때 되면 내가 뭘 잘못했냐, 내 인생을, 제 37살 인생을 되돌아보는 또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그런 분들도 안 계시고요. 평온합니다. 평온해가지고 뭐 그냥 뭐 청와대까지 요 경치도 좋고 요 인왕산도 보이고 참 좋네요. 제가 지금 방송 중에서 커피를 못 마시겠지만 정말 친구들과 함께 청와대까지 걸으셔도 참 거리 풍경이 예쁩니다. 커피집도 많고요. 여기 음식점도 많고요. 여기 통인시장도 있습니다. 통인시장 잘 알겠지만 기름떡볶이가 요 통인시장 대표 메뉴고요. 그리고 이제 엽전도시락도 이제 통인시장에 오면 이제 여러분들이 맛있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37살이시라고요? 제 37살입니다. 그렇게 안 보이시죠? 37살 같이 안 보이시죠? 아, 대통령 때도 경찰은 많았대요. 이명박, 저도 예전에 여기 한번 좀 다닌 적이 있었는데요. 이명박 정부 때 2000년대 말에도 여기가 되게 삼엄했습니다. 경찰들이 많고 경찰 버스도 이렇게 간간히 세워져 있어가지고 뭔가 여기에서 잘못하면 큰일 날 것 같다. 너무 삼엄하다. 이런 생각이 뭐 예전에도 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저도 이게 되게 오랜만에 이 청와대 부근을 걸어가고 있는데요. 동안이시네요. 동안이라고요? 나이 얘기하니까 댓글이 엄청 올라와요. 나이 얘기한 37입니다. 이제 81년 닭띠입니다. 닭띠고요. 37년 동안에요. 저는 밀키트리와 6년 동안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6년 동안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야, 북천 송망도, 북천 피냉면. 여기가 서촌 근처죠? 서촌 근처여가지고, 가시고 계시는 길인가요? 예, 노동자분들이 지금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고 가시는 것 같긴 한데, 이게 만두집도 있는데 참 맛있어 보이네요. 북천 손만두. 위키 아재 송기영 기자가 참 만두를 좋아합니다. 좋아하고요. 여기도 뭐 맛집들이 앞에 한복 입고 가시는 분들 계신다. 와, 여기 저는 한복을 안 입었지만 여기 한복을 입고 청와대 앞길을 걸으시는 분도 계세요. 키가 잘못했네. 그런가요? 네. 한복 찍고 가시는. 먹방이요. 먹고 싶습니다. 제가 청와대까지 가는 이 취재만 아니라면 진짜 여러분과 함께 만두도 먹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해보고 싶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뭐 초밥 메뉴 이런 것도 많네요. 메밀도 있고요. 지금 더운데 메밀 한 그릇 먹고 싶네요. 덥네요. 참. 위키 이런 거였냐? 네? 위키 이런 거였어요? 위키요. 네, 이런 거 많이 하죠. 우리. 위키트리 라이브 재밌습니다. 위키트리 라이브 정말 현장감 있는 라이브 많이 하고요. 저희 비주얼 팀 일단 스태프들 열심히 이제 현장에서 또 스튜디오에서 뭐 정말 정치 토크를 비롯해 양원모 기자가 했던 해가 체험까지 위키트리 라이브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덥네요. 근데 걸으니까. 배고프게 생기셨대요. 제가요? 제가 말랐다는 얘기신가요? 그러면? 저를 정말 잘 보시는 분이 있네요. 지금 배고프게 생겼다. 위키아젠 배고프게 생겼다. 와, 진짜 감사합니다. 제가 말라 보이는 것 같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는 분으로 제가 생각하겠습니다. 갑자기 이제 구름이 걷히면서 막 더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덥습니다. 갑자기 또. 아까는 뭐 걸을만 했는데요. 이제 조금 덥네요. 부암동 자가손만두 맛있대요. 부암동이요? 네, 자가손만두. 자가손만두. 부암동은 뭐 여기서 조금만 더 이제 차로 이동하면 이제 부암동이 나오는데요. 저 부암동도 참 아름다운 동네긴 하지만 제 목적지가 청와대 분수대 앞이기 때문에 부암동은 제가 그냥 가고 싶다는 마음으로만 간직하고 있겠습니다. 부암동도 참 아름다운 동네죠. 근데 여기서 부암동이 실제로 멀지가 않습니다. 차로 가면 10분 정도 조금 이렇게 막히지만 않으면 10분 정도면 도착하는 곳인데요. 성수님이 성수라고 불러달래요. 성수님이요? 성함이 어떤 성수님이신가요? 네, 성수. 남자분이신가죠? 여성분 아니시죠? 남자분이신가요? 성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사랑합니다라니까 주변의 분들이 다 저를 쳐다보시네요. 죄송해요. 통일시장이 제 바로 옆에 있네요. 제가 아까 하는데 잘 봤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 기름떡볶이 저도 먹어봤는데 기름떡볶이 참 감칠맛이 납니다. 위키아제 기사를 가끔 보시다 보면 이 먹는 기사도 참 많은데
통일시장에 먹을 게 참 많아요. 엽전도시락도 있고 기름떡볶이도 있고 좀 일반 떡볶이집에서 보기 힘든 이런 메뉴들이 통일시장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통시장도 살리는데 동참하시고 또 맛있는 음식도 먹는데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트. 아, 감사합니다. 짠. 저도 하트. 제가 사랑합니다 할 때마다 주변 분들 지금 다 쳐다보고 계십니다. 애정 표현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자, 지금 이마에 좀 땀이 흐르고 정말 좀 많이 더워지기 시작합니다. 피켓이 사진 있는 피켓을 좀 부채 삼아서 좀 붙이고 싶을 정도로 좀 많이 날씨가 햇살이 따갑습니다.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이제 청와대 거의 다 지금 와가고 있는데요. 청운동 주민센터 거의 와가고 있는데 평화롭습니다. 누구 신경도 쓸 필요가 없을 정도로 평화롭습니다. 하여튼 뭐 참 아름답고 조용하고 연인과 친구와 함께 오면 좋은 청와대 부근 길인 것 같습니다. 이제 잠시 뒤 한 3, 4분 정도 있으면 1, 2분 정도 있으면 이제 청와대에서 부근 이제 청운동 주민센터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날씨가 참 무덥고요. 하지만 청와대 앞 분위기는 평온합니다. 이제 청와대 다가오다 보니까 여기 경찰 관계자분들도 좀 보이네요. 네. 천천히 걸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경찰관 분들이 보이시는 걸 봐서 이제 청와대가 이제 멀지 않았음을 이제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올까요? 거리요? 네, 저 앞으로 좀 더 오겠습니다. 아, 멀리 떨어지라고요? 네. 고생 많으시네요. 뒤로 걸으시니까. 네. 하여튼 넘어지지 않으시게 조심하시고. 여긴 뭐 오래돼 보이는 뭐 명패집인 것 같은데요. 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가장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청와대 앞까지 통행하는 게 뭐 이전 정부와 다르게 좀 자유로워졌는지 부담이 없어졌는지 그거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청와대 앞에서 여러 가지 기자회견이나 1인 시위도 이제 가능한 시대가 됐는지. 박근혜 정부 때는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1인 시위나 기자회견이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기자회견을 하는 거는 거의 어려웠고요. 그 전에 사실 연행이 되거나 아니면 그 제지를 받아서 이렇게 진행을 하지 못했던 저기 태반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낮은 경우를 선언하면서 취임식장에서도 차량에 탑승하기 전에 시민들과 셀카도 이렇게 서스럼 없이 찍었고요. 뭔가 여러 가지 경호 같은 경우도 뭔가 너무 이렇게 엄격하고 이렇게 강압적이고 고압적이고 이런 분위기는 조금 없는 이런 상대적으로 덜한 이런 모습들이 많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청와대가 이제 거의 다 청와대 부근 청운동 주민센터가 거의 와 가고 있는데요. 하여튼 와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광화문 광장에서 청와대 분수대 앞까지 한번 걸어가 보겠습니다. 방송을 처음부터 보지 않으신 분은 지금 뭐하고 있나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달라진 경호 분위기, 이를 대변하는 상징적인 장소 청와대 앞 경호 분위기가 그 두 정부 사이에 어떻게 좀 달라졌는지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직접 광화문 광장에서 청와대로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양원모 기자가 정말 날씨가 쌀쌀할 때 저와 같은 길을 통해 가지고 청와대로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말 그대로 아까 보여진 것처럼 이렇게 경찰 버스들이 많이 이렇게 빽빽하게 있어 가지고 사실 통행 자체도 사실 거의 어려웠습니다.
일단 안 된다고 제지를 받아가지고 많이 어려웠는데요. 저는 이제 거의 다 왔는데 이번에는 좀 어떻게 달라졌는지 아니면 뭐 이전과 별반 차이가 없는지 한번 제가 청와대 앞으로 통행을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로 많이 문의해 주시면 저희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 앞은 촬영 안 되지 않나요?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가지고요. 혹시 청와대 관계자가 촬영을 제지하면 저도 그렇게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청와대 앞 그 청운동 주민센터입니다. 한번 이렇게 비춰주시죠. 양어머님이 양어머 그만 언급해달래요. 아, 양어머님이요? 알겠습니다. 그만 언급하겠습니다. 양어머 기자 그만 언급하겠습니다. 자, 여기 청와대 근처고요. 이제 여기 경찰분들도 있습니다. 이거 보여주세요. 아, 저번에 맞아요. 여전히 지금도 이곳은 특정 경비구역입니다. 서가서 할까요? 경찰관의 질서유지, 투입 통제 등 안전협조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험물품 반입은 금지됩니다. 사실 이게 박근혜 정부 때 제가 판넬로 들고 있는 박근혜 정부 때 저희가 라이브 촬영 화면인데요. 지금도 여전히 이곳은 특정 경비 구역입니다. 경찰관의 협조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안내문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한윤희님이 아픔과 기쁨이 함께했던 곳이네요. 그렇죠. 아픔과 기쁨이 함께했던 역사적인 현장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게 그때는 없었던 피켓인데 남대서양 침몰 화물선 스텔라 데이지호죠. 아직까지 실종 선원들의 이제 행방을 저희가 찾지 못하고 있어서 정말 안타까운 사건인데요. 이 스텔라 데이지호 선원 가족 일동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우리 아들을 구해주세요. 정말 이렇게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스텔라 데이지호 실종자들이 조속히 일단은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 반대편에도 이렇게 저기 농성장이 지금 보이고 있네요. 네. 네. 지금 청와대 앞에 저 달라진 경호 분위기가 관련해가지고 요즘에 이제 뭐 시위 같은 경우도 이전 정부와 좀 다르게 봐가지고 좀 이렇게 허용해 주시는 부분도 있으실 예정이다. 이렇게 제가 언론 보도를 봐가지고 저 인터넷 신문 위키트리에서 나와가지고 취재 중입니다. 네, 위키트에 나와 취재 중이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좀 이전 정부와 달라지게 경호도 좀 유연하면서도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다. 그 관련해서 그래서 저희가 현장 지금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 네. 관련 분위기 관련 네, 분위기 가서 취재를 하고 있고요. 네, 취재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쪽이랑 다 겉에서만 이쪽 네, 근데 저기 안에도 저희가 한번 혹시 들어가 볼 수 있을까 해가지고요. 제 명함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 위키트리의 송기영 기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터넷 신문사고요. 지금 여기서 집회 시위도 예전과 다르게 좀 달라진 경호 분위기를 좀 경찰청장께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신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요. 한번 그런지 한번 여기 안에 들어가면서 저희가 한번 일단 이쪽 함께 하고 계십시오. 저희가 알아보고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난번에는 못 들어가게 해서 업무 선에는 들어갔다 나왔잖아요. 네. 지난번에는 저기 밖에서 보여주겠지만 청와대 경호 관계자가 요 같은 위치에 와가지고 저기 사실 제지를 했습니다. 당장 제지를 해가지고 그냥 처음부터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들어가지 못해가지고 왠지 너무 좀 위협적인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이렇게 뭔가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긴 했는데요. 지금은 그래도 이렇게 한번 알아보시겠다 바로 다른 얘기 없으시고 좀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실제로 통행이 가능할지 여부는 좀 기다려야 될 것 같다고 하니까요. 저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여기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예전에 청와대 앞 1인 시위나 기자회견이 하기 어렸을 때는 여기 앞에서 기자회견과 이제 1인 시위가 많이 진행이 됐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그 청와대 앞 경호 분위기가 낮은 경호로 기조가 바뀌면서 이제 이곳뿐만 아니라 청와대 앞에서도 이렇게 1인 시위나 기자회견 등이 가능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김재키님이 쫄면 안 돼요. 아, 김재키님이요. 아, 쫄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저는 강심장이고요. 하지만 그 청와대 측 경호 규칙이 있다고 하면 저는 무리하지 않고 일단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이거를 허용해줘서 분수대 앞에서 가능하다면 제가 거기까지 가면서 또 분위기나 상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쫄지 않겠습니다. 화이팅! 뒤에 경찰 후덜덜.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민폐를 끼쳤다면 죄송합니다. 여기 노동자분들이 저기 주민센터 앞에서 농성을 하고 계십니다. 비정규직도 국민이다, 노동상권 보장, 해고자 복직, 이렇게 피켓이 있습니다. 네, 이해나 PD 어떻게 할까요? 네. 인터뷰요? 네, 알겠습니다. 네, 경호 관계자분이 나오고 계시네요. 안녕하십니까? 지금 뭐 촬영하실 건가요? 촬영하시면 저희가 네. 잠깐만요. 영상만 좀 찍어주시죠. 지금 라이브로 지금 나오고 생방송. 생방송으로 지금 저희가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 보여주세요. 저희가 우리 근무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거는 뭐 안에서 어떤 촬영을 하셔도 뭐 크게 저기는 없는데 근무자만 아니, 촬영 안 하면 아니, 됩니다. 일단은요. 일단 네. 잠깐만. 그럼 저희가 일단 지금 방송을 끊을 수 없어서 그냥 여기에서 조금 자리를 옮기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자리를 네, 옮겨서- 옮기고 제가 옮겨서 최대한 안 나온 쪽으로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경호 관계자들이 이제 라이브 저희 생중계 영상에 좀 이렇게 모습이 나오면 안 될 것 같다는 저기 청와대 경호 담당자의 부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금 저희가 자리를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약속대로 저기 청와대 경비요원들과 청와대 경호 관계자 모습은 최대한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제가 협조를 받았으니까요. 그렇게 하겠고요. 여기 앞에서 지금 농성을 하고 계신 분과 인터뷰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운데 수고 많으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인터넷 신문 위키트리아에서 나온 손기영 기자입니다. 청와대 앞에서 여기 지금 농성을 하고 계신 이유가 무엇인지 여쭤보겠습니다. 전 여기 지금 잠깐 쉬고 있는 거고요. 농성은 네. 원래 저기서 하는데요. 네. 여기 농성하는 것은 그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 초기에 그 노동 존중 사회를 만들겠다 하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발빠르게 그 인천공항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공공 부분에 대한 일자리 확충, 뭐 또 근로감독관 확충 뭐 이런 것들에서 그런 행보들을 좀 보여주는 행보들은 좀 많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약 10년 넘게 불법적으로 비정규직을 고용했던 이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이 문제에 있어서는 해결이 아직 되고 있지 않고 7년 동안 노조 파괴가 진행되었던 유성기업에도 이런 문제가 되고 있지 않아 가지고 그 문재인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면서 여기 나와 있는 거죠. 언제부터 여기서 농성장에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 수요일부터 여기서 준비를 해서 올라왔고요. 좀 교대로 하기도 하고 좀 계속 있는 동지들도 있기도 하고 좀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기 지난 정권 때는 여기서 못 하셨다고 광화문에서 일단 하셨다 하는데, 그때 저희도 뭐 지난 정권과 이제 문재인 정부의 좀 달라진 이제 청와대 앞 분위기 요거 좀 전하기 위해서 지금 페이스북 라이브를 하고 있는데요. 이전 정부와 좀 비교해서 좀 차이점도 있으시면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는 그 국민들의 목소리,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가둬두려고 많이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경찰들이 우리가 집회를 한다 치면 집회에 대한 침해도 굉장히 많았었고, 심지어 해산하는 사람들을 가둬놓고 빨리 해산하라고 윽박 지른 적도 있었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광화문에서 농성을 했었어요. 한겨울에 농성을 했었고, 또 박근혜 정권 퇴진 촛불을 함께 들면서 요 앞에까지 왔었는데, 당시에 때도 여긴 차벽으로 막혀 있었죠. 그런데 얼마 전부터는 이제 이 자리가 일정 정도 완화된 모습은 좀 보여지고요. 아직까지는 저는 뭐 100%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경찰들이 일정 정도는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에 있어서 나름대로는 좀 배려하려고 하는 것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농성장 문제, 농성장 이런 거 치지 못했거든요 원래. 농성장 문제라든가 1인 시위 문제라든가 이런 거 있어서 일정 정도 협조해주고 있는데, 지난번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경찰청장이 인권 경찰로 거듭나겠다 뭐 이런 얘기를 말씀을 하시면서 달라졌던 모습인데요. 저희가 예전에 그 유성기업이 현대자동차 본사 양재동에서 경찰들에게 굉장히 많이 폭력을 행사당했거든요. 그런데 그때와 좀 사뭇 굉장히 다른 거죠. 그래서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해서 경찰들이 이렇게 바뀌어진 건지, 아니면 경찰들이 그 검찰의 그 수사권 기소권을 좀 나눠 갖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그래도 아직까지 제가 볼 때는 경찰도 이렇게 좀 더 나아져야 되고, 경찰도 최소한 사람들의 1인 시위나 목소리, 집회 이런 것들에 있어서 안전하게 허용하는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하고 있고, 지금까지는 아직은 뭐 괜찮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 오늘도 이제 국회에서 이제 시정연설을 하면서 일자리나 실업 문제에 대해서 일단은 국회 지원을 이제 호소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노동 문제 관련돼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짧게 이렇게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페이스북에 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저희 그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하는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낮은 자세로 국민들 앞에 눈높이를 맞추는 이런 행보들도 잘 보고 있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10수년간 또 7년 동안 이게 자행되어 왔던, 특히나 이 문제들은 법적으로도 정당성을 다 확보받은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현안 문제들이 우선적으로 좀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잘못을 한 사람은 잘못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어서 정문구 회장이 불법 파견으로 사람을 고용했던 것, 하청업체의 노동조합을 파기하라고 지시했던 것에 있어서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것이 시초로 해서 대부분의 국민들은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데 권리들을 많이 침해당합니다. 그런 권리들이 침해받지 않도록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노동조합을 하는 사람들은 노동상권이, 노조할 권리가 제대로 보장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비정규직들은 처우 개선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일자리는 당연히 정규직으로 채용되어서 일자리를 그냥 무한정 늘리는 문제가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 정규직의 일자리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더운데 고생 많으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제 명함도 한 장 드리겠습니다. 명함이 다 아니, 계속 인터뷰에서 떨어져가지고. 네, 제거 맞아. 위키트에서 나왔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일단 그 근무자들 신변만 노출되지 않게 안으로 들어가서 하는 것도 그냥 괜찮다. 괜찮다고. 네, 지금 청와대 경호 담당자분 얘기하셨는데, 청와대 경호 요원들, 경호 담당자들 이제 신원만 노출되지 않는 선에서 않는다면 일단은 제가 안에까지, 청와대 앞 분수대까지 들어가는 걸 이제 허용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조를 하면서 최대한 이해나 PD께도 부탁을 드리는데, 이 청와대 경호 요원들 모습은 저희가 경호 문제상 나오면 안 되고요. 저만 찍으시면 됩니다. 저만 찍으시면 되고요. 경호 요원들 위치는 나오지 않게끔 잘 이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경호 요원들 모습만 나오지 않는 선에서 일단 저희가 촬영 허가를 받았고요. 제가 청와대 앞까지 걸어가 봅니다. 난생 처음으로 제가 청와대 앞 분수대까지 가봅니다. 이게 정말 감개무량합니다. 제가 또 앞으로 좀 더 오면 되겠죠? 예, 안 나올래요. 네.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저번에 작년에 11월에 양원모 기자가 왔을 때는 정말 여기서 일단 가로막혀가지고 정말 겨우겨우 이렇게 사정을 해가지고 혼자도 촬영도 못하고 혼자 잠깐만 갔다가 그냥 청와대 앞 분수대만 잠깐 보고 얼른 돌아왔는데요. 저희는 지금 촬영도 하면서 청와대 앞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정말 감개무량하고요. 저도 지금 청와대 앞에는 지금 처음 가보는 겁니다. 처음 가봐서 참 정말 이전 정부와 좀 달라졌다. 정말 경찰도 달라졌고 이제 청와대 앞 분위기도 달라졌다. 정말 제 몸으로 지금 실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저와 함께 청와대 앞 분수대로 지금 향하고 있습니다. 작년 추웠을 때 겨울에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요것을 얼마나 보고 싶었습니까?
하지만 번번이 가로막혀가지고 여러 가지 안타까웠던 일들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자유로워졌습니다. 저도 사실 여기까지 올 수 있을 거 사실 기대를 못했고요. 그래도 되나 이렇게 싶기도 했는데 오게 되네요. 진짜. 와. 하여튼 저희가 경호 요원들 모습은 최대한 보이지 않는 선에서 일단 지금 생중계 촬영을 하고 있고요. 저 멀리 청와대 이제 춘추관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청와대 춘추관은 이제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그쪽에서 일단은 기사 작성 업무와 이제 이런 걸 하는 거고요. 대통령이 이제 국민들께 하는 이제 기자회견을 할 때도 이 청와대 춘추관에서 일단은 진행을 합니다. 청와대 앞까지 왔는데요. 분수대까지 지금 거의 오고 있습니다. 정말 박근혜 정부 때와 문재인 정부, 지금 저희가 작년 11월에 촬영을 하면서 요곳에 오는 거가 사실 촬영이 어려웠는데요. 이제 6개월 만에 이렇게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네, 6개월이면 사실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닌데요. 6개월 안에 좀 많이 달라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소풍 나온 지금 아이들과 이렇게 가족분들도 보이고요. 청와대 분수대, 지금 분수에서 물이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분수대가 지금 보입니다. 청와대 분수대가 보이고요. 제가 이쪽으로 갈까요? 네. 청와대 분수대입니다. 지금 물은 틀어져 있지 않지만 참 아름답습니다. 네. 절로 갈까요? 더? 이쪽도 한번 비춰주시죠. 청와대 지금 분수대 앞까지 왔고요. 여기 뭐 저뿐만 아니라 이제 관광 오신 시민분들도 자유롭게 청와대 앞을 지금 구경하고 계십니다. 네, 청와대 앞이 지금 와 있고요. 지금 시민분들도 지금 많이 와 계십니다. 여기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다가 1인 시위. 네. 지금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 하시는 요 시민분들도 지금 보입니다. 예전에 박근혜 정부 같은 경우는 여기 앞에서 집회 시위가 거의 되지가 않았습니다. 사실상 어려웠는데요. 지금은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은데 한번 인터뷰를 해볼까요? 하지 말까요? 네. 네, 지금 저는 청와대 분수대 앞에 나왔습니다. 처음에 광화문을 아까 저희가 출발할 때는 정말 이곳까지 올 수 있을까, 경호 요원들 제지로 다시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사실 걱정을 많이 하고 왔는데요. 청와대 앞까지 왔습니다. 많은 촛불을 든 시민들이 정말 지난 추운 겨울에 이곳에 오면서 국민의 목소리를 전하고 싶다 이런 목소리를 왔는데 이제 청와대 앞에 오는 게 이렇게 자유로워졌습니다. 뭐 물론 앞에서 간단하게 저희 용무와 저희가 어느 목적으로 왔는지 간단하게 물어보긴 했지만요. 뭐 청와대까지 오는데 뭐 크게 물리적으로 이렇게 제지를 하는 건 없었습니다. 네, 여기 단체 사진도 지금 찍고 계신데요. 와, 저게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경호 담당자분들이 오시긴 하는데 하여튼 많이 달라진 것 같고요. 혹시 청와대 앞에 저희가 와갔는데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앞에 가가지고 여기 한번 살짝 돌고 저기 앞에 가서 그럴까요? 너무 저로 갈까요? 한번 제가 둘러보면서 주변 풍경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에 문재인 대통령님 동네 할아버지 문재인 대통령 동네 할아버님, 동네 할아버님, 대통령이 동네 할아버지. 동네 할아버지라시고요. 정말 네, 여기까지는 더 가면 안 되군요. 네, 네. 앞까지는 괜찮다고요. 네. 더운데 고생 많으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저도 청와대 앞 분수대까지 올 줄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지금 지금 3-4 분들이 지금 1인 시위를 하고 계십니다. 1인 시위를 하고 계시고요. 뭐 저기 보니까 지금 사드 배치 철회 문제 하시는 분이 계신데 한번 제가 인터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1인 시위가 그동안 박근혜 정부 때 어려웠는데요. 이쪽 촬영 괜찮죠? 저희가. 예. 지금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1인 시위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제가 잠깐 인터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인터넷 신문 미키트에서 나온 송기영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기 사드 문제에 관련해서 기자회견 하신 것 같은데요. 사실 예전 같은 경우는 청와대 앞에서 이렇게 1인 시위 같은 게 사실 어려웠잖아요. 이전 정부 같은 경우는. 근데 지금 이렇게 가능하신 거 보면서 좀 놀라운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아, 사실은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주부 생활 20년 하다가 이렇게 나온 거라서 송주에서 올라왔거든요. 네. 그래갖고 이쪽에 대해서 시위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사실은 몰랐었어요. 네. 예, 그래서 뭐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아, 네, 네. 촌에서 올라와서 잘 몰라서 여기 옛날에 했었는지 안 했었는지도 잘 모르고 근데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는 많이 네. 그래도 느슨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제재 같은 게. 네. 예. 뭐 사드 문제 상당히 지금 요즘에 많이 관심을 끄긴 하는데요. 뭐 간단하게 사드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께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뭐 짧게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당연히 사드는 한반도에서 철회돼야 되고 철거돼야 되는 거고 제발 대통령님께서 좀 노력해 주셔서 사드는 미국으로 좀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 한반도 내에 있으면 안 되는 무기기 전쟁 무기이기 때문에 예, 사드 철회를 같이 하는데 힘 쏟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더우신데 수고하시고요. 뭐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니까요. 예,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제 뭐 슬슬 방송을 저희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쪽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청와대 풍경을 보시고요. 참 아까 제가 청와대로 오는 길 풍경도 참 이렇게 평화롭고 조용했는데 청와대 앞 풍경도 참 평화롭고 조용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청와대까지 이렇게 멀지 않은 거리인데도 그동안 국민들이 참 오기가 어려웠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청와대 앞 분위기도 이전 정부와 다르게 참 달라지고 참 평온하고 참 오고 싶은 이런 장소가로 변한 것을 제 눈으로 일단은 확인을 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도 혹시 주말에 친구들과 이렇게 좀 청와대 나들이 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주변에도 그 괜찮은 카페나 이렇게 음식점들 많으니까 나들이 코스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